안녕하세요. 리스피스의 디렉터 장준호입니다. 오늘은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수원 방의 내부를 다 구경을 해보고 사이즈도 다 재보고 디자인도 한번 다 보고 하면서 한번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몇 호였지? 여기다. 918호.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이 드레스룸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요 형태 같아요. 그냥 옷걸이로 걸어도 될 부분들을 일부러 굳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23cm가 뒤에서 23cm 기준으로 옷걸이 이 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외투잖아요. 이 정도 외투 크기를 봤을 때 딱 옷걸이를 걸면 지금 보면 한 50cm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옷장은 안에 내경이 50cm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옷걸이와 옷이 다 걸렸을 때 그래도 좀 낫습니다. 붙박이장의 내부 사이즈는 지금 보면은 45cm거든요. 45cm는 조금은 작아요. 문을 닫으면 제가 약간 이렇게 밀어서 해야지 이렇게 좀 닫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50cm 정도를 최소 여유 공간으로 둡니다. 근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좁은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슬라이딩 형태로 만들어 두면 공간 확보를 좀 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형태는 되게 좋은 것 같고, 간접도 한번 봐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돼지코라고 하는데 얘가 간접 센서예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이렇게 대볼게. 꺼지지? 키면 켜지지? 우와. 네, 그래서 저게 가구 간접 센서 방식이에요. 문을 닫으면 이제 저기서부터 꺼지는 거죠. 이렇게. 오. 그렇죠? 이렇게 켜지고. 간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니은자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안에를 한번 봐볼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은자로 주로 만들어 두고 위에 LED 조명이나 T5 조명을 이렇게 올려두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호텔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주로 이 손잡이에 여는 방식이 다 이렇게 빗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 자체를 빗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개폐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넣죠. 이 호텔에서는 주로 손잡이를 잘 안 쓰고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푸시 형태도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손잡이가 돌출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뭔가 그런 안전의 이유라던가 내구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빗각 형태로 여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구부의 가로 길이 80cm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되게 무거워요. 이게 지금 금속으로 만들어진 도어이기 때문에 하중을 잘 견디는 레일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도 약간 빗각처럼 만들어가지고 덜 위험하게 마감을 전놨고, 지금 이 경우에는 대리석으로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인조 대리석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감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이 이렇게 가 있다는 거는 이 판이 따로라는 거니까 대리석으로 마감을 친 것 같아요. 지금 55cm입니다. 55cm면은 작은 세면대를 쓴 거예요. 작은 편의 세면대를 썼을 때 이렇게 55cm 정도 나오고요. 중간 이상 크기의 세면대를 쓸 경우에는 깊이가 60cm까지도 필요합니다. 8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뿐만이 아니라 이전 호텔들도 제가 다 다니면서 줄자지를 했었거든요. 주로 84cm예요. 지금 이 친구는 언더 카운터 세면대라고 해서 볼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볼이 위에서 얹어지는 방식으로 탑볼 세면대를 시공하겠다 하면 이 850 높이에서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를 좀 더 내립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면대와 화장 공간이 함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앉아서 화장을 한다고 봤을 때는 탑볼 세면대를 만들게 되면 70cm 가까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 높이로 이어지면 앉아서 화장할 때 딱 괜찮은 높이가 되는 거고, 내가 서서 화장하는 게 좀 맞는 스타일이다 하면 이렇게 언더카운터 형태의 세면대가 그대로 이어지고 거기서 화장할 땐 좀 서서 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천장 같은 경우에는요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호텔은 한 99.9%가 다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고 건식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여기 넘어오는 곳 다 건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 영상 보여드릴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건식 욕실은 생각보다 관리가 훨씬 편하고 깨끗해요.
곰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습기가 있는 곳에서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습도가 높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변기 주변에서 발생되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하게 되겠죠. 요즘에는 변기 잘 닦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꼭 물 청소를 하지 않아도 잘 닦을 수 있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1,400, 일반적으로 1,200을 최소 확보 치수처럼 여겨요. 근데 조금 더 여유가 있죠, 이렇게 한 뼘이. 이 한 뼘 차이도 되게 큰 겁니다. 그리고 세면대 공간이 변기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하부장 위로는 다 뚫려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개방감이 좋겠죠. 레이아웃이 잘 잡힌 욕실 같습니다. 샤워 공간에서 물이 밖으로 튀는 걸 어떻게 마감을 짓느냐, 제가 호텔 다니면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조 대리석으로 턱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물이 밖으로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공을 해두었죠. 그래서 문을 닫아보면 지금 보면 이 유리문의 위치가 인조 대리석보다 더 샤워 공간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왔을 때,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서 튀어서 나갈 때, 이 턱보다 이 유리가 더 앞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죠. 근데 모든 호텔이 이렇게 마감을 짓고 있지 않거든요. 되게 다양해요. 은근히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방법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런 방식으로 욕실을 만들었거든요. 진짜 밖에 물이 거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호텔 욕실은 물이 아마 밖으로 안 나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도 그렇고 인테리어 앞둔 분들도 참고하시기 되게 좋은 방식의 마감인 것 같아요. 이 어메니티는 어느 높이를 기준으로 만들어 놨을까? 실제 우리가 눌러서 분사하는 경우는 지금 1300에서 1400 사이 이 공간이 펌프가 오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키가 제가 175거든요. 175인 남자가 딱 펌프질을 하기에 적당하다. 자기가 한번 해볼래? 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 166의 사람도 적당하고 175 사람도 적당하고. 지금 깊이는 10cm입니다. 샴푸 린스들 놓는 이런 곳들을 젠다이로 많이 만들어서 두잖아요. 그 젠다이도 대부분 깊이를 10cm로 하거든요. 그리고 높이 18cm예요. 18cm. 여기는 샤워할 걸 둔다기보다는 베스 솔트라던가 베스 솔트 같은 애들을 두는 용도로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딱 25cm잖아요. 근데 얘는 25cm로 만들면 손도 못 집어넣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여유 있게 이런 걸 만들 때는 한 40cm 정도를 확보합니다. 이 정도가 확보되어야 좀 낫겠죠, 그쵸? 80cm거든요. 호텔에서는 되게 작은 편으로 세팅을 해둔 거예요. 욕조가 옆에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여유를 좀 덜 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으로 만들어뒀고, 만약에 이게 다 벽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요만한 곳 안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샤워할 때 우리가 머리도 감고 하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때 푸꾸옥에 있는 리젠트 리조트 갔을 때도 제가 그때 쟀을 때 95cm였어요. 그러니까 95cm 정도 되면 한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좀 여유가 있어. 그리고 깊이는 1700이네요. 1700이면 충분한 크기죠. 그리고 이 천장도 한번 볼까요? 유리 부스는 이렇게 좀 띄워두는 편이에요. 공기가 좀 왔다 갔다 해야지 좋으니까요. 지금 안에를 보면 27cm. 27cm로 만들어 뒀는데 충분히 둘 수 있는 사이즈다. 그리고 이 수건을 갠 방식이 전 굉장히 궁금해요. 요거를 그대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등분으로 갠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2번에 걸쳐 겠네요. 그쵸?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접었고, 그 다음 한 번 더 접었어요. 호텔식으로 수건 개는 방법. 이렇게 한번 개고, 이렇게 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게 해서 여기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크기일 거잖아요. 이 크기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개놨네. 딱 2번 접고 끝내요. 이렇게 하고 요렇게, 네,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여기까지로 하고, 지금 이 2인용 소파로 보여지죠? 이 소파는 40cm가 조금 넘습니다. 깊이는 80cm의 깊이입니다. 등받이가 약 20cm 정도.
그러니까 60cm, 20cm 정도 되고요. 1420 정도의 크기입니다. 2인용 소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32cm 정도 됩니다. 요즘에는 이 소파를 제작으로 많이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드를 맞춰서 디자인을 같이 하다 보면 소파를 만들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45cm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에서 45cm가 많은 것 같아요. 얘는 너무 높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살짝 낮아줘야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무리 없이 TV 시청을 하기가 좋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로 여기에 앉아서 밥을 이렇게 먹죠. 밥 먹기에는 좋은 높이 같아요. 그 스위트룸과 일반 룸의 차이는 이렇게 거실 응접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침실 공간과 거실 공간이라고 할게요. 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는 스위트룸의 구성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가 방이 따로 있구나, 그리고 다른 공간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구나, 이게 스위트룸의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욕실보다 훨씬 가로 길이가 긴 것 같아요, 그죠? 1200이에요. 이 상공간이든 어디든 이 동선 폭을 잡을 때는 1200을 동선 폭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규격 시작이에요. 근데 뭐 집 안에서는 그거를 막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는 아니겠죠. 이 톤이 이 코트야드의 특징 중에 한 톤 같아요. 우리가 많은 호텔을 다니면 알겠지만 이 중후한 우드들이 지금 막 곳곳에 들어가 있잖아요. 짙은 오크 무늬에서는 이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탐구를 맨날 하는 것 같아. 호텔 디자인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 이렇게 프레임 부분은 다 철제로 만들어줍니다. 뭐 내구성도 그렇고 튼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철제로 만들어 두면서 자연스럽게 이걸 디자인으로 많이 가져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가 같은 마감재로 되어 있지만 또 대부분 호텔들은 이 라인이 그대로 그냥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만큼을 한 덩이로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덩이를 잡아서 디자인을 만들면 그게 호텔 같은 느낌이 좀 잘 나요. 75cm 정도 되네요. 높이가 은근히 괜찮네. 책상 옆에 이렇게 약간 낮은 게 하나 있는 것도 괜찮은데, 아까 75cm였잖아요. 얘는 64cm예요. 10cm 정도 낮게 만들어 놓은 곳에 이렇게 사이드 선반이 있는데 생각보다 손을 대기가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15cm, 14cm 정도. 지금 조명을 보면 천장에 지금 보여지시는 저 다운라이트 등이 이 두 발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간접으로 되어 있어요. 쭉 간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천장에 조명이 없어요, 아예. 여기도 여기 지금 간접 조명 하나 있고 천장에 아무것도 없고 여기 입구에 조명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천장에 조명이 없는 거예요. 다 간접으로 풀었거든요. 눈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되게 편안한 이유가 이 간접 조명 때문입니다. 천장의 조명을 최소화하고 위에서도 나오는 불빛, 밑에서도 올라오는 불빛, 막 옆에서도 이렇게 새 나오는 불빛, 이런 조명의 각도들이랑 방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게끔 간접 조명을 세팅을 하면 굉장히 분위기 있고 눈도 편하고, 지금 이 호텔 같은 경우도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침대의 높이 지금 보면 얘가 36cm 정도 됩니다. 36cm 정도 되고 얘가 3, 4cm 30cm 매트리스를 썼겠죠. 그러면 제가 다른 호텔들도 다 재보면 650 근처였어요. 그래서 호텔식 침대의 높이는 주로 65cm를 전후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공간, 이 공간이 어느 정도 될 때가 편하냐, 50cm 정도로 계획을 해둔 것 같거든요. 진짜 최소 폭입니다. 50cm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한 사람이 옆으로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폭이에요. 침대 사이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570 높이. 지금 이 침대 같은 경우가 66c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7, 8cm는 낮은 곳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장은 480짜리 장입니다. 깊이는 35cm, 침대 헤드는 4cm 정도 되고요. 침대 헤드가 이 매트리스에서 몇 cm 정도 올라가는 게 좋을까?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55cm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내가 이 헤드를 잠잘 때 위주로만 쓰느냐, 아니면 내가 책도 읽어야 되고 여기서 기대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침대 높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고정도 좀 잘 해야겠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침대 끝에서 얘가 생각보다 멀면 안 돼요. 누워있을 때 기준으로 팔을 뻗는 거기 때문에 좀만 멀어지면 생각보다 불편하거든요. 얘가 한 뼘 정도, 지금 20cm 딱 이쯤이잖아요. 한 뼘이 지난 뒤부터 시작되는 게 제일 적당한 사이즈라고 봅니다. 커튼 부분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2700 정도의 방일 때 요 레이아웃이 가능한 겁니다. 1700, 50cm, 50cm. 이 커튼 박스는 레일이 하나만 있다. 그럴 경우에는 150이 최소 폭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커튼을 2개를 단다. 전동 커튼을 단다. 그럴 경우에는 250, 300까지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커튼 계획도 미리 잘 세워놓는 게 좋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 윗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다르게 가져가니까요. 리스피스의 호텔 파헤치기 이제 첫 단계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이 공간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얘기를 좀 같이 나눴잖아요. 이거를 이제 스케치업으로 옮겨보는 두 번째 단계를 가질 겁니다. 일일이 사이즈를 다 다시 재면서 그대로 옮겨 놓을 거예요.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의 스위트룸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몽같이 상큼한 다홍빛 소파가 돋보이는 거실을 지나 좌우 협탁에 베이직한 침대가 있는 침실, 벽에 어두운 파란색 톤의 벽마감이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작은 격자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짙은 우드 바닥에 이런 컬러들이 들어갈 때 확실히 좀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욕실 공간, 특히 이 욕실 레이아웃은 아파트 안방 욕실에 적용해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할 건데요. 다음에 공개될 두 번째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